네, 다음은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이재호 후보가 작심하고 국민과 은평 유권자를, 국민과 은평 구민을 기만하고 이제 본격적인 불법 부정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호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의 기본 컨셉으로 많이 뉘우쳤다, 반성했다, 사무실도 폐쇄하고 나홀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정표 전략을 선거운동의 기본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새빨간 거짓말임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보시다시피 이재호 후보는 자기 사무실 앞에 이렇게 선거사무소를 폐쇄합니다. 사무실을 닫고 거리로 나갑니다. 이렇게 방까지 붙여놨습니다. 어떤 보도에 보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사무실을 찾아서 선배들이 찾아왔는데 문을 닫아서 그냥 가셨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트위터까지 친절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상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앞문을 닫아놓고 뒷문을 열어놨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재호 후보께서 국어선생님 출신인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폐쇄라는 말이 앞문을 닫고 뒷문을 여는 것이 폐쇄입니까? 옥사에까지 사무실 하나 더 두는 것이 폐쇄입니까? 누가 국민과 은평 유권자들이 이재호 후보에게 사무실 폐쇄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왜 작심하고 처음부터 국민과 은평 국민을 속입니까? 게다가 한나라당과의 협조나 도움을 받지 않고 나홀로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문입니다. 이쪽 공문에 의하면 이것이 한나라당 서울시당에서 보낸 공문인데 여러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지 전화가 완료된 명단을 시당 및 후보 사무실로 전달 요망한다. 아주 체계적인 협조가 후보 사무실, 후보 캠프를 통해서 한나라당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이재호 후보의 반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악어의 눈물이 아닙니까? 무엇을 뉘우쳤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선거운동의 기본 컨셉부터 아예 작심하고 유권자를 속이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재호 후보의 공약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이재호 후보가 이제는 뉘우치고 지역발전에 전념하겠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이재호 후보가 이제는 박근혜 전 대표와 화합하겠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이재호 후보가 이제는 지역 일꾼이 되겠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재호 후보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따라서 은평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인 불법 부정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선거권자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를 이용하는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호 후보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무차별로 음성 녹음을 통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그 기계를 통한 선거운동을 시작하였고, 그 선거운동의 전화가 심지어 저희 후보 측 사무실에까지 걸려와서 그 전화번호들이 다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선관위에 지금 잠정 문의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정도의 확실한 그 부정불법 선거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앙당을 통해서 이재호 후보에게 이 문제를 고발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호 후보가 이제는 그 유권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행태를 그만둘 것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에서는 이제 이재호 후보의 그 위장 나홀로 선거운동의 실상이 점점 드러나면서 야당이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분위기가 이제 굳혀지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의 단일화만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그 승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별히 국민참여당 천호성 후보 등을 포함한 다른 후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천명해 왔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천명해 왔습니다. 최근에 천호선 후보께서는 이제 본인의 경쟁력이 저희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면서 양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희는 경기도 지사를 우리 김진표 후보와 유시민 후보의 협상을 통해서 김진표 후보가 깨끗하게 경쟁력을 통한 단일화에 승복하고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젊은 후보답게 경쟁력을 통한 단일화에 지금이라도 정말 오히려 경쟁력에 자신이 있다면 반드시 이재호 후보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승리할 수 있는 후보로 단일화하는 그런 협상에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다음 박주선 최고위원님. 예, 우리 당의 상임 고문이자 전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검찰이 급기야 정치보복 희생양으로 삼아서 어제 별안간 기소를 했습니다. 이 이명박 정권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천안함 사태를 북풍으로 조작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더니 이제는 검풍을 만들어서 한나라당에서 일어난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을 통한 성풍을 막기 위한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농성을 해왔습니다.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하면서 이 동생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신문 청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한 전 총리 동생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 동생을 통한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어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전 총리 동생을 그토록 언론을 통해서 증인신문 청구를 한다고 검찰에서 언론에 보도를 한 것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통해 가지고 피해 사실을 공표해가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모욕주기 그리고 표적 수사를 감추기 위한 술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지 않아서 받은 것으로 검찰에 인정을 하고 한 전 총리가 빌린 돈은 차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둔갑을 시킨 것인지, 이것은 분명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 보복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 지대한 악영향을 민주당에 끼치려고 하는 저의에서 발로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